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아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 이것이 서로 조화, 타협을 해서 나를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존경할 만한 도덕적인 모델, 그리고 그 도덕적인 모델을 선정할 때 세 가지 고려사항,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방향성을 주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고지순의 목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신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도구적 가치보다는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속적이고 여럿이 혜택을 받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가치 추구의 역사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유, 예를 들자면 평등, 예를 들자면 평화, 예를 들자면 정의, 이 정의 안에 공정성, 공평,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추구해야 할 가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나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기여를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삶이죠. 그러면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는 이 설정하는 이유, 역할, 인생에서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소중히 여기는 가치. 부끄러운 예지만 선생님의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주면, 제가 군대를 2000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 2020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군대 생활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대할 때쯤이 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앞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군대 제대할 때쯤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체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끈기도 별로 없었고 어떻게 보면 게을렀던 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군 생활을 마무리해서 제대도 하는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제가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사회로 나오면 세 가지를 실천하겠다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 자신이 그래도 이 어려운 군대를 내가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가 제대를 했다는 이것이 너무 뿌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봉사활동을 1년 이상 하자고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을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자. 전국 일주를 해보자.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을 수 있는데, 이성 친구를 한번 사귀고 여자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자. 나의 삶의 목표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군대를 제대하고 이 복학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6개월을 집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에 어느 날 형의 친구가 그 야간에 밤에 그 과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검정고시 시험 그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야간학교라고 그래서 야학이라고 하는데 그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형의 친구가 있어요. 나의 친형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 가서 그날부터 일반 사회라는 과목하고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1년을 생각했는데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고 2년을 했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저는 한 번도 뭐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 본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때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너무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제가 수업하는 걸 재밌어 했고 즐거워했고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도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삶의 목적이 또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우리 대학에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우리 학과에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직이수 과정이 없었어요. 교직이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경제학과에서 윤리교육과로 저는 전과를 했습니다. 과를 바꿨어요. 여러분 전과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길로 왔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저의 인생 진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의 진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국 여행은 제가 그 윤리교육과를 전과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학이 개교 60주년이 되었다고 국토대장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국토대장정은 전라남도 전남 해남의 땅끝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땅끝마을. 해남의 땅끝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경기도죠. 경기도 파주 문산이라고 하죠. 파주시라고 해야 되죠. 파주 문산에 임진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임진각. 여기서 바로 휴전선 밑에죠. 요게 총 거리가 615km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PPT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박 24일 동안 걸어서 대한민국을 횡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죠. 23박 24일 동안 하고서 집에 돌아와서 3일을 쉬는데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거려요. 집에 가만히 못 있겠어요. 이게 이제 간성인가 봐요. 24일 동안 걸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제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에서 3일 후에 23박 24일을 하고 3일 후에 청주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틀 만에 320km를 갔습니다. 320km. 그래서 이걸 실천했습니다. 이것도 실천했고요. 이거는 실천 과정이었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이때가 2000년이었으니까 이건 9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삶의 목적, 삶의 목표, 넌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목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못 정한 거죠. 없다기보다도 아직 못 정했습니다. 못 정한 학생들에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럽냐면 목적을 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잘 모르는 학생이 많고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 너의 목표, 목적은 뭐냐? 너 딱 정해진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항상 삶의 목적과 목표는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진짜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짜 목표라고 할까요? 가짜 목표? 이런 거를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우선 진짜 목표는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확정하고 일단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로 가짜 목표를 하나 설정해서 그 가짜 목표를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걸 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또 수정하면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목표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저의 목표를 제가 약속을 하고 제가 이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저는 대학교 학과를 바꿨고 또 그 학과를 바꿔서 윤리교육과를 갔고 또 거기서 윤리임용고시를 가서 선생님 합격이 됐고 시험에서 합격이 됐고 그래서 직업 문제를 해결했죠. 또 이 세 가지 목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행도 했고요. 물론 대학교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한번 목적과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비록 그것이 아직은 완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일단 정해놓고 한번 실천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수업의 주제이기도 한 행복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입니다. 이게 제가 국토대장정을 했던 그 인증서입니다. 이 증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고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615km를 걸었던 것이죠. 그 다음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그 일지입니다. 이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를 이제 지금 부여 부근을 8월 5일날 날씨도 적어놓고 이렇게 썼던 기록입니다. 오늘 어디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나의 느낌 되게 더웠어요. 그래서 글씨는 이쁘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써놨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이런 노트가 아직까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친구 사귀기. 예, 이렇게 저희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 행복을 빼앗아 왔습니다. 행복을 어디에 숨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행복을 넓고 깊은 바다 속에 만들면 어떨까요? 땅속 깊은 곳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음속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이 멀리 있는 줄만 알지 정작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잎 클로버가 있고 클로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잔디밭에서 이 클로버를 네잎 클로버를 찾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면 행복을 상징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행운을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는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네잎 클로버는 주변에 이렇게
세이클로버 가운데 몇 개 정도만 네이클로버가 있죠. 나머지는 거의 다 세이클로버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행복은 안 찾고 행운만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럼 이런 지금 앞에 동영상도 그 얘기죠. 행복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행복의 의미는 뭐냐? 이 행복의 의미는 뭐냐? 행복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도 불행을 꿈꾸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의 또 의미가 뭐냐면 첫째, 보통은 즐거움이나 만족감의 상태를 말합니다. 즐거움 내지 만족. 너 지금 즐거워? 어찌 보면 이제 흥분 상태죠. 뭐 마약 중독에 의한 흥분 상태가 아니라 기분이 좋은 상태. 그게 행복이겠죠.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1차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여 실현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포텐셜리티라고 합니다. 포텐셜리티, 잠재적 가능성. 이것을 리얼하게 실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자어로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를 우리가 자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자아 정체성을 배웠어요.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찾는 여행입니다. 나 자신이 뭘 잘할 수 있고 난 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찾는 과정이죠. 나의 가능성, 나의 포텐셜을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았으면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이렇게 운동 훈련도 하고,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를 자기답게 하는 이 자아를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실현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지금 생각나네요. 그 국토대장정 갔을 때 그 팀원 중에 제일 막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3학년이었고 당시 1학년 신입생이 하나 있었는데 공대를 다녔어요. 공대 기계공학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러 갔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식당에서 했답니다. 근데 식당에서 하는데 어느 날 그 식당이 엄청 잘 되는 식당이었고 엄청 바쁜 식당이었는데 어느 날 요리사가 2명이었는데 요리사 1명이 갑자기 그 일을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이 엄청 바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그 국토대장정의 그 막내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무하고 양파 좀 썰어봐라 하고서 그때
자기는 심부름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처음 이 칼질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칼질을. 자기는 요리 잘한다는 그런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계공학과의 공학도로서 엔지니어, 기계공학만 전공했지 자기가 요리를 잘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날 발견이. 그래서 이 막내가 그 당시에 그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그때 졸업학년이었으니까 졸업하고 정식으로 요리 그 학원을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요리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강남의 유명한 식당에서 지금 셰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나이 25, 26 그때 이걸 찾는 거예요. 자기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어도 나중에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현한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 자기의 가능성이 무엇인가. 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길을 찾은 거예요. 학생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죠. 지금 당장 즐겁냐?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더 나은 나의 능력을, 나의 포텐셜리티, 나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한번 요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아실현. 그러면 행복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 만족감, 즐거움도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적 조건의 행복이 있습니다. 외면적 조건은 풍족한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외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면적 조건을 반대로 보겠어요. 내면적 조건이죠. 내면적 조건. 요거는 평화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평화로운 마음 상태. 또는 보람이죠. 그래서 종류가, 행복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외면적 조건의 행복이 있고, 하나는 내면적 조건의 행복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가장 간단한 차이는 이겁니다. 이거는 소유예요. 뭔가를 소유하는 거야. 너 무슨 집에 살아? 너 무슨 자동차를 몰고 다니니? 너 지금 스마트폰 기종 뭐 써? 너 돈이 얼마가 있어? 이거죠. 그 다음에 외모죠. 즉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남에게 보여지는 거. 그래서 외면이에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할 수 있고 보여지고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행복은 이 내면적인 행복이죠.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뿌듯함.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제대하면서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1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그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에게 한국지리와 일반 사회를 가르치는 과목을 제가 그때 티칭을 했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걸 느낀 거죠, 이걸. 아, 이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구나. 저도 몰랐어요.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목표도 있지만 가짜 목표라도 한번 세워서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봐야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 탓. 지금 나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뭘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엄마가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은 자기 인생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를 긍정해야 돼요. 뭐를 긍정해야 된다고? 현재를 긍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나의 조건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여러분들 원망하면 인생이 바뀝니까? 남 탓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나는 무엇을 바꿨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은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나에겐 행운이 없어서 난 행복하지 않아. 그게 아니죠. 행복은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인생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좀 있어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어서 구체적인 실천 목표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들,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쭉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면 행복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